준비 끝!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가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우와, 밥국수 맛있겠다. 맛있니? 너무 맛있다. 진짜? 그래, 맛있겠다. 고양이. 잘 가. 귀엽다. 맛있다. 아, 그래? 이거 녹초잖아. 커피를 꺼내야 되는데 녹초를 꺼냈네?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보이나? 완반숙 됐어요.
치유의 빛 다 읽었습니다. 아... 강하길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나도 이 내면의 진창 안에서 끊임없이 헤엄치다가 꿈에서 깬 것처럼 그렇게 확 깨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치유의 빛은 강하길 작가의 4년 만의 신작 장편소설입니다. 진짜 빠르게 읽었어요. 작가가 설계해놓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후루룩 읽은 그런 소설이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중학생 지수가 15살 때 급격하게 신체의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키가 엄청나게 크고 살이 많이 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에게 눈에 많이 띄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해리라는 친구와 조금 가까워지게 되는데 지수가 이 친구를 해리야라고 애칭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해리야 옆에서 나만이 해리야의 친구야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은 신아라는 친구와도 조금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해리를 좋아하는데 신아도 해리를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셋이 이렇게 엮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인이 된 지수는 엄청난 다이어트로 꽤나 큰 키에 엄청 마른 몸을 가지게 된 성인 여성이 되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엄마를 통해서 동창들의 소식을 조금이나마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해리와 신아를 떠올리게 되고 동시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수영장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동창들을 떠올리면서 지수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체수회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뒷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이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증폭시켜서 엮어낸 소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수의 자기 통제적인 성향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기 통제에 대해서도 좀 되돌아보게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 오묘한 우정을 느끼면서 학창시절 때 나도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그런 문장들이 나와서 읽는 내내 강하길 작가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등장인물의 고통이나 기억을 찾기 위해서 나도 그 진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나의 고통도 마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내 결핍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했던 생각을 나도 문득 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내 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까지 행동하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저는 지수에게도 해리에게도 신하에게도 다른 인물들에게도 그런 지점이 꼭 하나씩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 삶에는 별거 아닌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중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 나온 문장처럼 우리 삶에는 별거 아닌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 중에서 어떤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할지는 나 자신도 모르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공감했던 부분들이 몸에 대한 자기 통제적 성향이었어요. 저도 학창시절 때 좀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마음을 간직한 채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 지수의 자기 통제적인 말이나 행동, 생각들이 소설에 나올 때마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건 지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나한테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좋았던 점은 끝에 에필로그였습니다. 에필로그로 인해서 딱 이 소설이 마무리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소설을 재밌다고 표현해도 될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서 자꾸 나를 찾게 되는데 이런 걸 내가 재밌다고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묘한 감정을 느끼면서 끝까지 후루룩 잘 읽은 소설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외로움이나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버터헤드를 새로 샀는데 이번엔 1kg가 아니라 2kg로 샀습니다. 너무 금방 먹어버려가지고 한 번에 좀 많이 사봤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파스타 먹는 영상을 봐가지고 내일 꼭 파스타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질 페스토 파스타 해먹을 겁니다.
바질 페스토 파스타 완성. 샐러드랑 같이 먹을 거고 어제 먹다 남은 커피도 같이 먹어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원통형으로 생긴 파스타인데 이게 소스를 되게 잘 머금고 있어가지고 너무 쫄깃하고 맛있어요. 택배가 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새 키보드를 하나 샀거든요. 원래 쓰던 키보드가 이건데 조금 더 저소음인 키보드를 사고 싶어서 새로 한번 사봤습니다. 이 제품은 액토 커브드 미니 블루투스 키보드예요. 사실 조금 노란빛이 도는 제품을 사고 싶었는데 그게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흰색으로 타협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하네. 예쁘다. 무게감이 있네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가벼운 키보드는 생각보다 쓰면서 좀 밀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노란 수박. 맛있겠다. 근데 색깔이 진짜 망고 같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란 수박을 먹습니다. 이게 망고 수박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달고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늦은 저녁으로 샐러드를 했습니다. 옥수수랑 두부랑 계란을 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귀엽죠? 제 헤어밴드예요. 개구리. 짠! 완반숙 됐어요. 샐러드 위에 올려서 먹을 거예요. 잉? 이렇게? 안 돼! 와, 오늘 완전 푸짐하다. 만두랑 샐러드랑 냉면 그리고 납도 먹을 겁니다.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